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이어 비열에 관한 문제로 복습을 하고 열팽창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자. 질량이 같은 두 액체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크다는 말은 온도 변화가 크다는 뜻이 되고 비열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A와 B가 같은 시간 가열했을 때 얻은 열량은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였으므로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A 대 B는 1대 1이 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온도 변화 비를 그래프를 통해 찾아본다면 가열 시간이 4분이 되었을 때 A의 온도는 30도씨가 되었고 B의 온도는 40도씨가 되었다. 그래서 온도 변화 비를 현재 온도에 해당하는 3대 4라고 적으면 안 되고, 처음 시작 온도가 10도씨였으므로 A의 경우는 20도씨가 변하게 된 거고 B는 30도씨만큼 온도가 변하였다. 그래서 A와 B의 온도 변화 B는 2대 3이 되고 A와 B의 비열 B는 한 번 더 식을 적어 본다면 비열 C는 M 델타 T분의 Q였다. 그래서 질량이 같고 간 열량이 같다면 비열은 온도 변화와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래서 A와 B의 비열 B는 3대 2가 됨을 알아야 한다. 질량이 같고 열량이 같을 때에 온도 변화 B와 비열 B는 반비례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 문제는 같은 물질 A와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번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다고 대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같은 물질 A와 B를 가열한다는 조건이 문제에 있으므로 A와 B는 같은 물질로 같은 물질끼리는 비열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였으므로 얻은 열량비는 A 대 B가 1대 1이 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온도 변화는 A는 10도씨에서 70도씨까지 60도씨가 변하였고 B는 10도씨에서 30도씨까지 상승하였으므로 20도씨가 변하여 온도 변화 B는 A 대 B가 3대 1이 되고, 그리고 질량비는 풍뎅이 등짝식을 한 번 더 적어본다면 Q는 시멘트로서 질량 M은 C 델타 T분의 Q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같은 물질이라서 비열은 같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였으므로 열량 또한 같다. 그러면 질량과 온도 변화가 반비례 관계가 되고, 그래서 A와 B의 온도 변화가 3대 1인 것을 통해 A와 B의 질량비가 1대 3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같은 물질을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하였을 때 온도 변화가 큰, 즉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의 기울기가 큰 물질은 비열이 작은 게 아니라 질량이 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같은 물질은 비열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열팽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 한다. 열팽창이 일어나는 원인은 물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입자 사이 거리가 증가하여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이 열팽창은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를 비교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기체의 열팽창이 가장 크고 고체의 열팽창이 가장 작다. 그리고 물질이 열팽창을 할 때 고체와 액체는 물질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기체는 물질 종류에 상관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물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그래서 입자 사이 거리가 증가하여 부피 또는 길이가 늘어나 물질은 열팽창하게 된다. 이어서 탐구를 통해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에 대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길이가 같은 철과 구리, 알루미늄 막대를 실험 장치에 연결한 후 각 바늘에 0점을 조절하고 세 금속 막대를 동시에 가열하면서 각 금속 막대와 연결된 바늘이 회전한 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때 금속 막대의 열 팽창 정도가 클수록 바늘이 회전하는 각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알루미늄과 구리, 철의 열 팽창을 비교해 보면 알루미늄이 열 팽창하는 정도가 가장 크고 구리이며 그리고 철의 열 팽창 정도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에는 액체의 열 팽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 각 용기에 콩기름과 물과 에탄올을 가득 채운 후 유리관을 꽂은 뚜껑으로 막고 유리관으로 올라온 액체의 처음 높이를 같도록 맞추자. 그리고 용기를 수조에 넣고 뜨거운 물을 수조에 천천히 부은 후 유리관 속 액체의 나중 높이를 비교해 보면 에탄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콩기름이며 물의 높이가 가장 낮음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에탄올이 가장 열팽창을 많이 하며 그 다음이 콩기름이고 물의 열팽창 정도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실험을 통해 고체와 액체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열팽창에 의한 현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전깃줄의 경우는 여름철에 열팽창하게 되어 늘어지게 되는 반면 겨울에는 전깃줄이 팽팽해지게 된다. 그리고 다리 선로의 염세 부분에 틈을 만들어 여름에 열팽창하여 휘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차가운 유리컵에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가 열팽창을 하여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치아를 치료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금으로 도금을 하게 되며 찌그러진 공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공 속에 공기가 열팽창을 하여 공을 팽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계 구부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팽창하여 부피가 늘어나 눈금이 올라가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음료수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 이유는 음료수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스관이나 송유관은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 열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금속고리와 금속구가 있는데 금속구가 금속고리를 통과하지 못할 때는 금속고리를 가열하여 열팽창시키고 금속구는 냉각을 시키면 부피가 수축하게 된다. 그러면 금속구가 금속고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열팽창에 의한 현상들을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바이메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바이메탈이라 하면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로 자동 온도 조절기에 사용을 한다.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가열하게 되면 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냉각을 할 때는 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며 열팽창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휘어지게 된다. 그리고 바이메탈은 화재 경보기, 온도 조절기, 전기 다리미, 전기 주전자, 전기 밥솥 등 다양한 곳에 이용을 하고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가열을 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그에 반해 냉각을 할 때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많이 수축하게 되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바이메탈을 이용한 예 중 화재 경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화재 경보기는 평소에 전선이 끊어져 있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벨이 울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경보기에 열이 가해지게 되고 경보기를 구성하고 있는 바이메탈이 열팽창하게 된다. 이때 구리와 철 중에 구리의 열팽창이 커야 철 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선이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경보기가 울릴 수 있게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회로가 연결되어 경보가 울리기 위해서는 구리가 철보다 열팽창이 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비열과 열팽창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